예, 스포츠에서도 행정과 경기력이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치에서는 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분리가 안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 분리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가르마를 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날카롭게 해드릴게요. 분리가 안 돼서 이 생기는 문제점을 지금부터는 좀 머리가 아프지만 해보도록 하지요. 서울의 소리가 어제 녹취를 깠습니다.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철규가 용산 김건희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철규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루트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일단은 주된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용인 갑지역구예요. 이번 예. 총선에서 결국은 이원모 당시 비서관이 인사비서관이죠. 검찰 출신. 예, 갔다가 결국은 민주당이 당선이 예. 됩니다. 떨어집니다. 그 지역구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김대남인가요? 예, 김대남. 원래 선임행정관이었어요. 예. 지금 1급. 비서관 대리를 아마 예. 했던 사람인데 직무 대리를 직무대행했죠. 이 사람의 지금 내용이에요. 이 예. 사람하고 이명수 기자랑 그렇죠. 대화하는 내용인데 그 예. 대화하면서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오고 이철규 의원 얘기도 네.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가 너무 공천에 끼어든다. 음. 이철규 통해서 한다. 예. 왜 이원모를 시키냐? 내가 거기 가려고 했는데 음. 등등의 이제 녹취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법적으로 딱 따져보면 예, 법적으로 따져. 전문의 전문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증거력이나 증명력, 법적 능력이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아 이게 예, 근데 여기는 아. 어딥니까?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재판에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음. 정치의 영역이고 이게 나오기 전에 뉴스토마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 네. 하고 합쳤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전에 보도의 핵심은 조금만 제가 더 예. 말씀드리면 2022년도 경남 창원의 재보궐선거할 때 예. 의창 지역구입니다. 아무 관계없던 김영선이 왔을 예. 때 명태균이 라는 사람이 예. 왔었고 그 사람 얘기에 따르면 자기가 대통령이고 김건희 여사고 알아서 본인이 다 했다라는 내용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 또 2024년도에 총선 당시에 예. 의창에서 김해로 지역구 예. 옮기고 할 때 그때도 개입이 됐고 그걸 갖고 개혁신당에 가서 그렇죠. 비례대표 좀 달라고 하는 예. 그런 내용들이 녹취 내용들이 음. 지금 왔어요. 이 녹취의 기본적인 거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이나 이게 깊숙이 개입됐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소리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녹취 내용은 상당히 파괴력이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 당사자들이 해명을 하셔야 된다. 이철규, 네. 김영선, 네. 이준석 예. 등등 엄것대는 사람들이 지금 이원모는 뭐 해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등등이 좀 얘기를 해야 될 상황으로 와 있는 게 아닌가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법정에서는 지금 박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법정에서는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되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벌써 근 한 달 가까이 막 폭로와 폭로 이런 걸로 녹취록이 이어지면서 문제는 상당수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상당수 국민과 여론이 이거를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원이기 때문에 이건 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본인의 녹취가 아니기 그쵸.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따져봐야 하지만 따져봐야 하지만 국민들은 또는 여론은 그랬을 것 같아 라고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처신도 문제가 있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공천 관리나 국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 센터 본능하고 사진 이런 거 하면서 예. 그런 것들이 뭐랄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나하나 쌓여온 거예요. 쌓여왔기 때문에 대통령 그러니까 V1, V0 얘기 나오잖아요. VIP 보통 우리가 대통령을 이제 은어로 VIP 하는데 V1 대통령보다 더 위에 V0 김건희 여사가 있다. 처음에는 농담 삼아 있지만 그게 맞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도 개입하고 또 공천 과정에도 개입할 거고 다 그런 것이 사실 아니냐 이런 과정이고 특히 이원모 씨와 관련돼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원모를 왜 그랬을까? 예.
이혼모를 왜 유독 예, 그렇게까지? 근데 그 보십시오. 이현모는 원래 그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는 평가를 받는 특수통 검사예요. 그 윤 대통령이 챙길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나토 정상회담 2022년 7월에 나토 정상회담 갈 때 한 개인이 그 공식 직책이 없는 사람이 공군 1호기 타고 현장에 가서 수행한 게 문제가 됐죠. 예, 비행기에 탑승한. 예. 네. 그 여성분이 예. 신모 씨라고 그게 이원모 씨 와이프예요. 예. 부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생병원 예, 둘째 뭐, 딸. 뭐 특정 병원까지 네. 얘기하고 저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원모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재 사실 뭐 그 여권 인사 중에 윤석열 라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유독 이 사람을 챙긴 거는 김건희 라인이기 때문에 아니냐라는 거예요. 와이프 관계가 특수 관계. 지금 여러 가지 공천받은 사람 나올 때마다 뒷얘기로 누가 있다. 누구하고 특수 관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따라 나와요. 그게 다음에 다 김건희 여사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실은 공군 1호기 탑승하는 것 자체는 공식 직책이 없는 사람은 탑승할 수 없는 거고요.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그 현장에서도 이 마드리드에서 일정 수행을 했는데 그거 공무원들 외교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특정인 일반인이 한 거잖아요. 일반인이 가서 하고 그 관련 예산을 정부 예산을 지원을 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없는 거죠. 안 되죠. 그러려고 하면 예. 정식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렇죠. 아, 계약을 맺어야 돼요. 외부인이니까. 어. 그러면 홍길동과 네. 홍길동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대통령 정상회담의 업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려면은 대통령실이 하거나 또는 외교부가 하거나 어디든 주로 외교부가 주최를 해야겠죠. 예. 외교부가 저는 간단해요. 근데 대통령 외교부에서 그 고용계약 예. 우리가 왜냐하면 옛날에 사건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갔을 때 여성 인턴 그 성추행 사건 윤창중. 예. 예. 그때도 그 인턴을 그 미국 대사관이 그 주미 한국 대사관이 예.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죠. 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통역 지원이라든지 행정 지원하기 위해서 현지 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런 뭐 그런 정도 있으니까 그러려면 정식으로 계약을 하든가. 근데 이건 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렇죠. 감추고 싶었던 거죠. 예, 감추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설사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옆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예, 그렇죠. 하면서 예. 이거를 뭐 계약서를 쓰게 하든 그렇죠. 정식 루트를 밟게 하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위에 지시나 할 때 안 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규정이 없다. 그리고 선례가 없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규정과 선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없죠. 당연히 그 없죠.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공군 1호기 태울 일도 없고 일 마치고 당신은 그냥 그 대한항공 타고 들어오세요. 네. 항공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항공비 지원이나 모든 일비, 식비, 그다음에 그런 수고비를 여비를 다 총 지원할 때에는 고용 계약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 사업 계약, 그러니까 예. 그 이 인턴십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근데 외교부가 모르냐? 이거 정말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원받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지원받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민간인한테. 그러나 그러면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예컨대 거기 마드리드에 있는 현지 한인,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고 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마드리드에 현지. 대한 네. 이 안내도 잘할 수 있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또 현지사 이 정치인들이나 예. 주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안면이 있거나 이런 또 그 외교 행사를 참가해보고 뭐 그 해본 전직 뭐 외교부 직원이거나 아니면 그런 그 기획사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김건희 여사 심기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도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였다는 거, 부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용인 갑지역구는 그나마 경기도에서 그나마 국민의힘 그 전에 전복민이 맞죠? 예. 의원이었고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그렇죠. 곳이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래서 했던 거고 그래서 김대남 전 행정관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김대남도 어쩌면 용산 쪽 사람이잖아요. 이원모가 훨씬 높았던 아주
김건희 여사의 직속이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파워게임에서 밀렸다. 예, 밀렸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녹취에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어떤 일들을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철규 의원은 오늘 입장을 네. 밝혔는데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사가 이원모를 공천 주려고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철규 의원 재밌어요. 재밌나요? 예, 어떤 점이 왜냐하면 재밌죠? 이철규 의원의 뭐 오늘 자리에서 얘기하기엔 적절치 않아서 네. 나중에 한번 취재를 해서 예. 이철규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특수한 관계입니다. 아, 한때는 거의 그 원수지간이었죠. 경찰과 검사로서 네.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윤대진 검사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철규 네. 당시 이제 정보 담당 쪽에 경찰에서 정보 라인 쪽에 있었고 그래서 검찰의 구속도 2번이나 돼요. 이철규 의원이 어허. 경찰에 있을 때 구속 2번이나 됐는데 다 무죄 판결 받고 예. 나중에 처음에 국회에 입성할 때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거예요. 자 이철규 의원이 어쨌든 공천 과정에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총장도 했고 그때 인재영입 파트를 담당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천 과정에 용산을 대리해서 당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고 용산 라인을 꽂아 넣는 역할을 예. 했다. 이건 뭐 그때 다 알려진 사실이었고 본인이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철규 의원이 그때 원래 이원모 씨가 강남을을 신청해요. 맞아요. 예. 강남을을 신청하는데 여론이 나빠졌죠. 네. 그러니까 용산 출신이 꽃길만 간다. 네. 완전 황태자처럼. 예, 네. 그래가지고 졸지에 이제 다 밀려나요. 원래는 그냥 그런 거 없었으면 강남을에 주고 딱 깔끔하게 됐겠죠. 배지 달아주는 게 그냥 그냥 누워서 떡 먹기니까. 근데 강남을이- 당내 반발이 좀 심할 걸로 예측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그때 뭐 대거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강남의 현직 의원들도 빼내는 판이었기 예. 때문에 그래놓고 거기다가 용산 친윤 라인을 꽂아 넣는 게 너무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여론도 나쁘고. 예.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고르고 골라서 간 게 그나마 용인갑죠. 용인갑이 왜냐하면 용인갑은 직전에도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그 전에도 저 누구예요? 앵커 출신 SBS의 한 누구죠? 그 양반 그분이 계속 쭉 했었죠. 한성교. 한성교 예. 의원이 한성교 의원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 지역구는 나름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원모 씨를 거기다 추천을 했죠. 그리고 김대남 씨가 그날 바로 승복하고 지지 선언까지 해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뭐를 받습니까? SGI. 예, 네. 서울금융증권의 네. 서울금융공사죠. 예. 여기에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의 상금감사로 월급 많을 거예요. 예. 이런 이 공기업으로? 금융권은 예. 공기업 중에 금융공기업은 꽤 세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보통 이런 데는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평균 한 3억대 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이철규 의원이 기억날 겁니다. 비례대표 이제 위성 정당이었죠. 이 할 때 이제 그 정당 할 때 그때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갔던 명단하고 다른 명단이다라고 얘기를 사무총장 갈 때 그 난리를 쳤던 예. 기억도 나고 저런 얘기를 왜 아까 떳떳하게 본인이 뭐가 관련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떨어진 사람도 또 다른 자리를 받았어요. 이원모 같은 경우는 용인에 떨어진 다음에 다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공직기강 비서 들어옵니다. 갔죠.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김대남 씨도 받고 이 정부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떨어뜨리거나 떨어지거나 안 되거나 되거나 중에 다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한 자리씩. 김대남이 딴소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이 서울의 소리 이 녹취 내용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천에 개입돼 있다. 김건희 여사는 진짜 누구의 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김건희 여사 목소리로 야 누구 시켜 이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여기 눈에 띄는 거는 결국은 김대남이든 이원모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문제되고 되면 다음에 다시 다 자리를 줬다라는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다혜씨 관련 예. 수사하면 앞으로 검찰이 이 잣대가 통하면 다 수사된다고. 잠깐만, 이거 김대남 씨도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이거 그러면 이해 유도죄 같은 성립 뇌물수수나 그러니까 사실상 김대남의 월급을 이 공사를 그러니까요. 취직시켜서 준거로 하면 아. 똑같은 그래서 하면 안 기준으로 된다는 거예요. 저희 말씀. 예. 이 김대남 씨가 서울보증보험 감사관인데 이 금융권 자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당 활동하고 기업에 있었는데 기업도 건축 관련 기업이에요. 건설회사. 금융과는 전혀 관련이 아무 관계 없는 없는 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죠.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 문재인 정부 비판할 때 매번 낙하산 인사 비판하고 자기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낙하산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그럴걸요. 예. 그리고 이원모 씨도요. 사실은 이 책임이 큰 사람이에요. 이 초대 인사비서관 했거든요. 예, 맞아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잖아요. 인사비서관 책임이 있는 사람을 공천 주고 꽃길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책임지고 경질해야 될 사람을 예. 그 좋은 데다가 그 낙점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려고 한 것 자체가 예. 어불성설이었는데 결국은 그 시도는 실패했고 저는 이거는 뭐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개입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건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 거는요. 제가 보기엔 정말 구태 정치의 예. 한 김영선 의원도 정말 구태 정치 한 면이에요. 그런 거를 자기가 갖고 녹취해서 갖고 여기저기 딜하고 네. 이 돈도 받았잖아요. 또. 돈도 명태균, 주고받고 네. 이 명 씨한테 네. 지금 돈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1억 가까운 돈이에요. 맞아요. 근데 더 그것도- 제가 아침에 그 이제 저희 예, 여기 한번 좀 뉴스토마토에서 털어주세요. 그 부분이 너무 충격적인 게 아이고. 녹음 네. 자료입니다. 녹음 자료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세비를 받으면 2분의 1은 떼서 줘야 된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현금으로 그 비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받냐 하니까 국회의원 월급이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나왔던 거에 절반 떼서 줘. 세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명태균 씨가 내 딸내미 생활비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등등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천을 해주고 본인이 대가로 그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세비의 절반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매관 매직. 이건 심각합니다. 예, 사실은. 예. 이거 말이 안 돼요. 됩니까 예. 이게? 그리고 저도 이제 정치하면서 그 사인간 동거래가 좀 있었는데 네. 그 경우에 일부러 금융 그 계좌를 받고 주고 받아요. 거래를 남기게 일부러.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제가 처음 이제 국회의원 할 때 그때는 정치자금도 없을 때잖아요. 네. 근데 한 1억 얼마가 좀 당장 그 선거 비용으로 1억 얼마가 들어가잖아요. 제 돈하고 있는 돈 이제 다 적금 털고 그래도 한 몇천만 원이 모자라서 몇천만 원을 아는 지인한테 빌려요. 그래서 그냥 계좌로 받아요. 계좌로 받고 나중에 석 달 후에 그 선거비 보전 받잖아요. 보전 네. 받고 나서 은행이자 당시 은행이자보다 한 2%는 더 얹어가지고 은행금리보다 기준금리가 그거 해가지고 그대로 돌려줘요. 일부러 흔적을 문제가 남기려고. 없죠. 네. 그래도 예. 그건 일부러 그 주고 받을 때도 계좌로 받고 돌려줄 때도 계좌로 줘서 주고 받은 기록을 하는데 요즘 몇백만 원도 그렇고 몇백만 원도 현찰 거래도 쉽지 않은데 예.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 한 뭐 2,300만 원 제가 현찰 거래했다면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주고받는 돈이 9천만 원이 9천만 넘는 원이 1억 넘어요. 가까운 돈이에요. 네. 9,600만 원이 넘는 1억 가까운 돈을 현찰로 주고받는다?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거는 딱 세비 절반 뽑아가니까 예. 현찰로 줬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보니까 그 뉴스토마토에서 취재한 것에 따르면 중간에 전달자가 있었나 보죠. 네. 근데 그 전달자랑 뭔가 사이가 틀어질 만한 계기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게 직접 전달로 바뀐 것 네. 같더라고요. 못 믿으니까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바뀌고 중간에 의원님이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발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딸 네.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 예.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그렇게 추측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냥 예. 녹취로 네. 녹음된 것들을 보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을 우리가 해석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 명태균 씨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본인이 고소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 휴대전화를 내면 됩니다. 네. 저거 말고 더 있을 거고 요 뉴스토마토가 지금 1, 2, 3 이렇게 준비하고 연재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4탄, 5탄도 있습니다. 4탄, 5탄도 예. 있습니까? 언제쯤 나옵니까 그거는? 저는 목금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이번 있어요. 주 목요일, 금요일이요? 예. 그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대략 스포. 스폰하면 안 되죠. 아, 사실 몰라요. 아유. 저도 몰라요. 알면 얘기를 해줄 건데 아. 잘 모르고 예. 일단은 1탄이 이제 공천 개입 중에 공천 개입. 그 재보궐선거 2022년 그리고 2탄이 2024년 7불사 예. 관련된 거. 그거 이제 개혁신당과 관련된 예. 건이었죠. 3탄 이거라면 4탄부터도 재밌을 것입니다.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김영선
당시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공천을 받을 때부터 놀랬어요. 이상하잖아요.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걸려 있었잖아요. 법적으로 이슈. 그럴뿐만 아니라 네. 뭐가 안 맞잖아요. 네. 그리고 주로 그 자기가 지역 활동을 한 건 그 고향 일산 쪽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글로 내려가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뭐 제가 꼭 나이가 기준은 아닌데 웬만하면 그 이 젊은 사람한테 더군다나 그 지역은 당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었거든요. 뭐 당선 한 가능성이 90% 되지 예, 않나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의창 지역이었기 지역. 때문에 네. 그냥 원래 이런 박안수 그렇죠. 경남지사 나가면서 빈 자리잖아요. 예, 그런 자리에는 좀 젊은 사람이나 정치 신인한테 주는 게 원래 일반적이에요. 같으면 재보궐선거인데. 예. 그래서 신인을 등용하기 위해 왜냐하면 유리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당선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내일 모레면 사실은 하던 사람도 은퇴할 만한 네. 정도의 나이인데. 연배의 나이인 분을 재보궐 선거에 줬다. 이거 자체가 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요?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반쪽짜리 재보궐로 돌았으면 그 다음 선거는 사실은 거진 가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갔잖아요. 예. 보궐로 왔는데. 예. 근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게 있는 영남 지역의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컷오프 당합니다. 그때 김해 간다고 하고 그것도 이상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보궐에 왔단 말이에요. 저도 이해할 수 없게 왔다고 보지만 자기 고향도 거창이에요. 네. 거창이고 일산의 의원이 하던 사람이 사선 의원이 여기 간다 안 맞는데 예. 어쨌든 재보궐로 돌아가 뭐 물도 마시고 네. 했었으면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되고 김해 가고 컷오프 당하고 결국은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깊숙이 개입이 돼 있었구나. 예. 그 부분이 좀 보이는 것이죠. 저 원래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재보궐 있잖아요. 한 1, 2년 그 남짓 해가지고 재보궐로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그 해줘야죠. 다음에 선거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예. 네. 그건 이제 그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도 예. 아니고, 그러니까 1, 2년짜리 국회의원 만들어주지 그렇죠. 않거든요. 특별하게 그 양반이 재임 기간 중에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그렇다고 뭐 김영선 의원이 뭐 약간 좀 그 수족관 물 노량진에 물 마신 거 빼고는 물 마시고 약간 노량진에서. 논란이 됐지만 도리어 의정 활동을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예.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본회의장에서 목소리 컸어요. 네. 제 기억이 지금 나는 거. 노량진에서 지금 저 뒤에 옆에 뒤에 보십시오. 깜짝 놀라는 모습 보십시오. 입 벌리고 계시는 우리 상인분이 계신 저 저- 충격이었어요 예. 진짜. 저기 뭐지 이러는 건데 네. 하여간 뭐 저거는 그냥 그 해프닝으로 끝날 네. 일이고 뭐 의정 활동을 뭐 문제가 될 만큼 뭐 잘한 것도 아무것도 안 해 그 특별히 한 게 없으니까 네. 뭐 욕먹을 일도 많이 없었죠 의정 활동 예. 갖고는. 그러면 그냥 주는 게 근데 그것도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 2022년 재보궐 당시에 공천 받은 게 더 이상해진 거죠.